나마스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수행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마음이 뭐냐, 마음은 두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간단한 겁니다. 가슴에서 빛이 올라와서 뇌에서 반사되면서 바깥이 보이고 그게 뇌 속에서 기억이 돼서 우리를 먹고 행동하고 생활하면서 저녁이 되면은 다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찾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할 때 이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은 이와 같은 수행법을 배우시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매 순간이 만족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그런 생활, 정신없이 살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오늘 이 호흡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그런 심장 박동하고 달라서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내 몸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이거 호흡입니다. 예, 참았다가 쉬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 안 쉬면 이제 죽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숨을 조절함으로써 심신이 이완되고 그래서 명상에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체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제일 잘하는 건 바로 숨쉬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숨은 우리 몸하고 마음하고 사이를 깊게 들어갑니다. 뭐 제약 없이 들락날락 정신없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이 바로 숨쉬기 운동입니다. 이것만 잘 깨우치시면 모든 생활하는데 24시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간의 뇌에 대해서 복잡한 거를 조금 오늘 조금만 몇 가지만 좀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흡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간의 뇌. 예.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1층이 맨 밑바닥입니다. 목 쪽에 있는 거. 그게 이제 뇌관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층이 이제 감정의 뇌입니다. 막 화를 내고 뭐하고 동물같이 사는 게 바로 2층에서 지시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층은 이제 이거를 약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혜의 뇌로 바꾸려면은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냥 2층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면서 그게 3층에 와서 생각을 할 때 그 학습하고 기억한 부위를 맞춰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화투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깥에 뭐가 물건이 있거나 뭐든지 있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화투짝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똑같으면 그거는 이제 이런 명색이라고 그랬어요. 이름과 형색을 갖게 되는 거죠. 이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형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성의 뇌는 이제 인간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처음 들으실 때는 좀 힘드실 것 같지만 제가 처음부터 간혹 계속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조금만 추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합니다. 그런데 그 자꾸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이게 숨 쉬는데 최고의 지름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인간의 뇌에서 1층이라고 하는 데가 생명의 뇌죠. 여기에 이제 뇌간에 그 그물 형성체라고 RAS라고 그래요.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물 같은 게 있어요. 망상체라고 해서
근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자고 난 다음에 깨어날 때 맑은 마음과 기분 좋게 깨어나는 게 바로 이게 작동을 함으로써 이 망상체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갖고 뇌한테 각성을 주고 흥분을 하고 또 집중도 하게 해서 주의를 갖게 합니다. 어떤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뭐 백화점에 가도 뭐 바라볼 때 그냥 대충 보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 없지만 저기는 뭐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주의해서 보면은 다 나와서도 기억되듯이 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기억력 유지하는데 이 망상체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티라고 생각염자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망상체하고 관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옛날 불가에서 또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 감정 격한 거를 내려놓고 그게 탐진치죠. 탐이라는 거는 이제 좋아하는 걸 막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이에요. 탐진. 화내는 것 진인데 싫어하는 거를 화내면서 싫어하는 겁니다. 치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탐욕내고 싫어하는 거를 모르는 겁니다. 무지해서. 그거를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그 감정이 여기서 조절이 됩니다. 감정이 뇌에서요. 해마 편도체로. 그게 이제 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이 있고 심은 이제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빛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들어와서 머리에서 이게 머리가 일어나고 깨나면은 그때 뇌관에서 이 망상체가 빛을 비춰준다. 사티를. 그러면 사티를 앞에 머리 얼굴 앞에다가 사티를 쫙 펼치고서 그러니까 마치 이 코로나에서 그 마스크 쓰듯이 앞에다가 사티를 이렇게 확립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수신법이라는 이런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꼭 불가에서만 한다고 보지 마시고요. 좋은 거는 저 어디서든지 끌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힌두교에서 나오는 그 요가 그거 거의 뭐 대부분은 거기서 이런 걸 끌어다 쓰고 그다음에 불가에서 좋은 거 양쪽을 합치면은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게 앉아가지고 있는 게 뭐 명상이다. 그건 아닙니다. 내, 내, 내 속에서, 특히 뇌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어가면서 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명상도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산매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꼭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1시간이고 30분이고 아니면 잠깐 동안 어떤 일이 있거나 누구와 다투거나 너무 즐겁거나 이럴 때도 반드시 이 신수신법으로 들어가서 진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삶에 좀 문제가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싫어하거나 이러면 또 이제 삼독심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시간을 넘어서서 이거를 또 하고 있는데요. 1층에서는 제가 하여간 깨나면 제일 중요한 게 사티가 나온다. 뇌관에서. 그걸로 뇌가 각성 상태가 일어나서 그게 바로 신입니다. 신수신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깨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 목으로 센서로 바깥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그게 즐겁다, 싫다. 아까 얘기한 탐진,
호, 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그게 바로 편도체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해마한테 연락하면 해마가 그거를 이쪽 3층 이성의 뇌로 보내서 네가 처리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편도체하고 해마는 이제 변형계라고 해서 2층에 있습니다. 우리 호르몬도 관장하고 본능하고 이제 감정을 주관하는 겁니다. 동물까지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거를 수라고 합니다. 받을 수죠. 근데 보통은 필링입니다. 그게 필링이 느낌인데 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각성 상태에서 깨어 있고 수 2층으로 가서는 필링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 그다음에 이제 심법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 각성 상태가 이제 그물 형성체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느낌이 집중이 될 때 그 다음에 바깥의 거를 눈기 코로 봐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뇌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대로 3층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그 이성의 뇌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전전두엽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뇌피질. 이건 사람만 있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걸 가지고 머리에서 생각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취할 거냐 뭐 할 거냐 해서 삼독심으로 빠져서 하는 게 바로 학습과 기억 부위입니다. 일반인도 보통은 비수행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분별을 해서 취할 건 취하고 막 하는 게 이게 이제 인간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아마 불가에서 이런 거 조금 드신 분은 색, 수, 상, 행식 해가지고 그게 아마 요 다음 게 있네. 여기 있구나. 예. 여기에 이제 15가지 무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은 인간은 뭐냐? 그냥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이라는 거는 그냥 눈, 귀, 코, 혀, 몸입니다. 이 센서가 바깥의 거를 봐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러면 수입니다. 그게 이제 편도체가 이제 결정해가지고 3층에 이성의 뇌로 올려주면 그 행동이 일어나서 판별해서 다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다시 대뇌에다가 기억도 하고 해서 오는 게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요 밑에 잠깐 보시면 그냥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색을 몸이라고 하고 수상행식은 이런 마음의 행동이라고 그래 마음이라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진 게 그 몸과 색과 이 수상행식 마음과 사이에 누가 가서 이걸 연결시켜 주냐면 바로 오늘 얘기하는 호흡법 숨이 이거를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숨은 태어나서 죽을 때 이제 이게 갖고 저 세상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호흡법 배우면은 이 세계에서 수상행식을 해서 힘든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거를 여기서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색도 이제 신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깨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눈, 귀, 코, 혀 아마 이 거의 이제 그 촉감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가 수상행식하고 만나서 어떻게 좋아하는데 수행자들은
이제 세 개 신입니다. 신수까지 갔고 그 다음에 머리 3층으로 올라가지를 않고 다시 심장으로 내려갑니다. 신수심. 왜냐하면 그쪽에서 모든 것 우리의 이 고향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 2층, 3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2층에서 내 원래 고향으로 내려가서 신수, 심. 그 다음에 다시 그 상 있는 대로 옵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 전 걸로. 지금 제가 뭐 설명을 좀 쉽게 좀 못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신수심법은요, 이 1층에서 뇌관에서 숨 쉬는 겁니다. 이게 뇌관이 숨쉬게 하는 거거든요. 호흡하는 거. 그래서 1층에서 신이 이루어지고 2층에서 느낌이 봤을 때, 뭘 봤을 때 편도체에서 좋다 나쁘다 느낌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성에서 그 생각해서 행동해서 판별하면 이제 비수행자고요. 근데 1층, 2층에서 느낌을 갖고 심장 쪽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완전히 이따 얘기하지만 감싼다고 봐야겠죠. 그 속에서 뭐라고 이제 그 빛의 모든 모임,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죠. 뭐 그렇게도 부를 수 있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모임이 심장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일어나고 들어가고 모든 게 거기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생각하고 막 그냥 막 좋아해가지고 흥분해서 바로 이성에서 생각해서 결정 내려서 하는 거는 일반인. 근데 요거를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심장에서 넣어가지고 다시 정화시킨 다음에 이거를 3층으로 올립니다. 이성의 뇌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지혜의 뇌라고 써 있죠?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이렇게 요새 뇌과학자들이 많이 진보돼 이거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게 지혜의 뇌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옆에 보면 학습과 기억 부위라고 그러는 거는 그냥 생각하는 부위입니다. 이게 색수상 행식으로 간 거고 신수심 법으로 가면 지혜의 뇌로 갑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자동 모드라고 그러는데 멍 때리기라고 하죠. 그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통 색수상 행식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막 거기서 잡념과 뭐 말도 못합니다. 밤에 한번 거기에 걸려들면 잠도 못 자고요. 그게 이제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본내에 있을 때 말고 이거를 가만히 신수신법으로 바라보면 이게 지혜의 뇌로 그 자리가 바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유레카는 지혜가 생겨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다.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을 신수신법으로 돌리자. 이제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건 조식이라고 그래서요. 조율한다, 숨 쉬는 걸. 숨 쉬는 겁니다. 호흡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요가에서 쓰는 용어고요. 수식과는 이 숨 쉬는 거를 헤아립니다.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수식관이라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써놨습니다. 보통들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냥 보통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헷갈릴까봐 그냥 호흡법이라고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신입니다. 숨 쉬는 거죠. 아까 숨 쉬는 거는 그물 형성체에서 각성을 일으켜 가지고 숨쉬게 하는 거죠. 거기서 1층에서 숨 쉬는 게 이제 신이죠. 같이. 그래서 마음이 다른 활동에서 벗어나 호흡 지켜보기에 몰두한다.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막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멈추고 호흡하는 것을 지켜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호흡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기분 좋게 본다, 안다 이런 거 지켜만 봅니다. 그러면 호흡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 호흡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마음도 덩달아서 같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호흡과 마음은 하나의 근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만약 명상한다 그러면 맨 처음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호흡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수행에 익은 분들은 마음을 제어하면은 심잠이라고 해서 심장까지 그냥 내려갈 수 있어요.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수행에 이제 익숙해진 분들은 바로 들어가지만 색수상 행식으로 밖에서 살다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화가 난다. 그럴 때 저한테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바로 이 호흡을 보면 됩니다. 그냥 걸어가면서나 앉아서나 아무거나 핸드폰 하지 마시고 자기 호흡을 눈을 감고 호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이게 왜 마음이 제어되냐면은 이 2층에서는 그 감정 기억이 감정 중추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정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눈만 감으면 조용해집니다.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호흡을 보면서 깨어 있는 겁니다. 그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망상체를 느끼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이건 수준의 수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흡이 조절되고 마음은 눈을 감으면서 같이 조절되면 그 편도체의 그 짐승 같은 그런 중추가 하는 것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아까 이제 숨과 호흡은 하나의 근원에서 오는 거거든요. 한 점에서 옵니다. 그거 이제 심장 매듭인데 그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호흡을 바라보는 동안, 제어하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늘 깨어 있도록 주의하라는 게 아까 얘기한 거. 그물 형성체. 거기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 그 뇌관에서 그 RAS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뇌과학을 알면은 그냥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호흡을 쫙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뭐 다른 생각이 올라와. 그러면은 그 각성을 더합니다. 그래갖고 각성을 하면은 집중으로 들어가죠. 그게 바로 1층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호흡 제어하는 동안에 마음속으로 늘 그 주의하고 그래야 잠이 안 옵니다. 만약 잠을 잔다, 잠이 온다. 그 각성 상태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수신법을 할 때 4가지를 동시에 같이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복잡하고 힘들죠. 처음에는.
하지만 해보시면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앉기만 하면 잔다. 건강하신 거죠. 하지만 이런 거를 호흡을 보면서 이 1층의 뇌관을 거기다 빛을 줘서 깨어나게 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 그건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고요. 그래갖고 이제 나라는 생각을 기억하면은 이게 이제 마음의 근원이 납니다. 이 나라는 생각이 뭡니까? 이게 에고죠. 이기심 있잖아요. 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색소상 행식이 일어나서 우리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하는 부위하고 이 나라는 이 에고가 같은 포인트에서 올라온다 이거죠. 그걸 찾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자꾸 호흡을 보면 가라앉습니다. 흥분했던 것들이든 뭐든 막 운동했다가 가만히 쉬면 가라앉듯이 그때 거기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발견할 것이에요. 다음에 뭐지? 이러면서 이 생각. 그러면 이게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데서 올라온다 이거죠. 이건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호흡과 마음은 생각은 같은 데서 일어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과 생각이 함께 가라앉고 일어난다. 나라는 생각도 호흡과 함께 가라앉고 또 일어난다.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이 숨하고 마음은 같은 근원에서 일어나고 그 호흡을 억제하거나 마음을 추적하여서 그 근원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을 집중할 때요. 그게 이제 그 집중 명상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마음을 추적해가지고 마음이 추적이 돼서 딱 보면 그때는 호흡은 다 없어집니다. 숨을 안 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저 수행이 잘 되신 분들은 마음 제어를 하면은 호흡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절대 지식이라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에 주의하지 않고도 호흡이 자연 발생적으로 멈추는 것. 이것이 절대 지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숨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느냐? 말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숨 쉬는데 들이쉬고 내쉬는데 보통 한 500cc 정도 부피가 차지합니다. 그러면 생수 조그만 한 병, 그 정도가 우리 숨의 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횡격막 호흡을 해가지고 숨을 배에다가 힘줘서 쭉 빨아들이면은 거의 3.1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호흡의 6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숨을 쭉 뱉어내면은 2.3리터인가?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숨을 그렇게 들이마시고 3리터에서 빼내면은 1.2리터인가? 그렇죠? 1.2리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제 잠수하기 전에 숨을 들이마신다 그러면 3.1리터 정도. 그다음에 숨을 내쉬면은 1.2리터까지 강제적으로 내쉬어야 돼요. 그래도 그 똑같은 1.2리터가 폐 속에 남아 있어요. 이게 살려주는 겁니다. 해녀들이 들어가서 5분씩 있는 것도 이거에 도움이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위험한 일이 있다고 해서 숨 못 쉬거나 이러고 그다음에 어떤 화학적으로 오염된 데 갈 때 우리가 숨 쉬고 가도 살 수 있는 거는 그 나머지 있는 1.1리터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몸은 이렇게 알아서 자기가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지식이 되는 거를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법을.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의 그 키포인트가 신수신법입니다. 저한테 자꾸 이제 귀가 따갑게 좀 들으셔서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으로 들어가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생활이고요. 매일매일 숨가쁘게 사는 것이고요. 신수신법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게 여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얘기 들어가면 또 어려우실 좀 이해가 안 될까 봐 간단히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신수신법의 이제 호흡법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신이라는 거는 뇌관에 있는 거 1층 생명의 뇌에서 숨쉬게 하는 겁니다. 걔가 숨쉬게 할 때 그거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극물 형성체에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신의 그 영역에 들어와서 몸신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바라보면은 숨이 어떻다 이런 걸 압니다. 숨이 조절이 되면 여기에 마음이 조절이 됩니다. 마음을 어쩔 수가 없고 뭐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을 컨트롤하려면 상당한 레벨이라 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3대1 비율로 많이 들어가고 조금 나가고 그러면서 속에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몸은 여유롭고 신비합니다. 거기에 의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이 가장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 눈, 귀, 코, 혀가 보는 대로 편도체가 막 화내고 욕심내고 할 때 그거를 빨리 누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이제 금방 체득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신. 이제 아까 게 1층이었고요. 생명의 뇌. 2층에는 이제 감정의 뇌죠. 그래서 이 숨을 쉴 때 조금 이따가 실습도 좀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이제 숨을 들이쉴 때는 우리가 36도니까 바깥의 공기가 36도 아니면 되게 찬 거를 느껴요. 그래서 이 코를 통해서 기관지로 해서 쭉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그 내쉴 때는 조금 축축하거나 좀 따뜻한 느낌을 느끼겠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신에서 보는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숨을 쉬고 내쉬는 거를 1층의 뇌에서 할 때 그때 2층의 뇌에서 변연계에서 이거를 좋다 나쁘다 하는 느낌을 느낄 때 이거를 같이 느끼면 굉장히 그거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막 탐진치로 빠지질 말고 편도체를 갖다가 이쪽으로 숨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거를 좀 차, 좀 따뜻해 이렇게 느끼면 모든 게 가라앉습니다. 감정이. 그 다음에 이제 횡격막 호흡을 할 때 쭉 들이마시면은 3리터까지 오죠. 근데 그때 쭉 들이마실 때 찬 공기로 인해서 이게 서늘하면서 결리는 느낌이 심장자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숨을 들이마시면 기관지에서 양쪽 폐포로 들어갑니다. 폐 쪽으로. 근데 우리가 저도 이거 여러분 이거 아마 과연 이럴까 해서 이제 들숨날숨을 횡격막 호흡을 해가지고 쭉 들이마시고 찬 공기로 들이마시면 이게 여기서 이 기관지를 통해서 밑에 횡격막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데 쭉 들이마시면 쭉 가속도로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횡격막 밑에서 딱 막아주면서 부드럽게 이게 소용돌이를 칩니다. 그럼 그때 서늘한 걸 느껴요. 결리는 느낌이. 근데 이게 느끼는 게 양쪽 폐에서는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제가 알아낸 바로는요. 근데 이 심장자리는 뭐냐면 왼쪽 여기 젖꼭지에서 왼쪽으로 가면 그때 심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피 돌리는 이제 기관이고요. 그 옆에 심장자리가 그 왼쪽하고 오른쪽 유두를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왼쪽 유두에서 두 손가락 오른쪽으로 가면 한 10cm 정도 거기가 심장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자리에 이와 같은 찬 공기나 서늘하거나 뭔가 결려하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나는 안 오는데요. 해보세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일로 응집이 되면서 명상은 뭐 자동으로 들어가요. 명상을 하기 쉬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뇌과학이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문제 생길 때는 신수심법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안 돼 하는 그것도 화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2층에서 3층으로 올려가지고 에이 관둬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만히 신수심법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혹시 질문 있는지 한번. 질문이 있으면. 없네요. 잘 안 나오는데.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요 심은 여기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수까지 했죠? 신수 해가지고 여기서 수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 결리는 느낌이 그게 심장자리입니다. 여기가 왼쪽에서만 그렇게 느껴져요. 젖꼭지 바로 안쪽으로요. 그게 이제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주의와 생각과 모든 게 다 이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자리가 명상자리거든요. 심장자리로 들어가는 게 심장자리가 바로 명상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수해서 심이라고 그랬죠. 그 심장은요. 그 심장은 어떻게 느끼시냐면은 호흡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때 그거를 하나의 포인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우실지는 몰라도 이제 수는 뭐냐면은 그냥 여기 뭐가 결려 왼쪽 가슴에
그런 느낌이 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찼다가 어떤 홀로그램 같은 그런 부피를 느껴요. 손주먹만한 것으로. 그게 숨니다. 그게 심장자리입니다. 거기가 명상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심장자리로 들어가려면은 이 숨 들이쉬고 내쉬는 그 근원이 한 점입니다. 이거를 천천히 가만히 집중을 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게 심장입니다. 그 심장 들어간 게 아니라 입구입니다. 보통 때는 이게 다 막혀 있습니다. 이걸 심장 매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성현이나 이제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은 그거가 열리면서 거기서 밝은 빛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거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수심 해서 계속 크게 심장자리를 손 주먹만하게 느끼다가 그게 어디서 나오고 왜 하면서 어디서 이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오나. 그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는 데는 공기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IQ 에어라고 왜 그 미세먼지 그 기계 보면은 IQ 에어에서 그 핸드폰에다 그게 이제 색깔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바람이 불어가는데 자세히 보면 갑자기 어느 한 군데서 바람이 막 밴드 같이 그냥 쫙 들어가다가 어디 한 군데서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런 데가 시작하는 데가 고기압이고요. 그 공기가 생겨서 들어가는 자리, 나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뜨면 이북이나 넘어가서 한 점으로 또 없어집니다. 한 점에서 면에서 생겼다가 한 점으로 없어집니다. 그거를 바로 저기압이 그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면 이거가 이해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쭉 해봤는데 하고 있고 그래서 호흡이 생기면 거기서 고기압에서 쭉 들어가서 저기압으로 들어가면서 없어집니다. 다시 거기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를 자기가 찾아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찾지 못하더라도 그것까지 느낄 정도로 그걸로 들어가면은 아주 굉장한 수행자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 다음에 심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수심법. 이 법이 뭐냐면 아까 3층에서 이게 학습하고 그 기억하는 게 보통 일반인들이 쓰는 머리에 생각하는 부위거든요. 3층이 이성의 뇌라는 게 그건 별로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이성의 뇌를 갖다가 거기 써 있듯이 지혜의 뇌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컴퓨터를 할 때 이것저것 하다가 엉키고 하면 리셋 탭을 누르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도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단추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에. 그게 있습니다. 그걸 리셋해버리면 다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지는 거죠.
리셋을 누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신수 심에서 그 입구를 벗고 나오는 그 포인트를 봤으면 그 다음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확 바뀌게 됩니다. 편안하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 있는 거 잠깐 설명하면요. 숨은 무상하니 괴롭고 변함으로 나의 자아가 없으면 무상고 무아를 통찰한다. 이거는 이제 불가에서 나오는 건데요.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상고 무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숨은 계속 들락날락하고 길고 짧고 뭐 그냥 거기에 뭐 모든 게 다 숨속에 막 감정까지 넣어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숨이라는 거는 그게 항상하게 일정하게 되면 좋은데 항상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막 깊게 쉬었다 좁게 쉬었다 막 감정이 들었다가 안 들어갔다. 그게 항상 하지 않은 거를 무상하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불가에서 이거 무상을 느끼는데 좀 몇 년 걸렸어요. 무상이 뭔가 몸에 체득되는데 근데 보니까 항상 하면 항상 하지 않는 게 괴롭지 않아요? 그게 바로 무상입니다. 항상 하지 않고 그게 항상 하냐? 항상 하지 않냐? 무상하냐? 그럼 무상한 거죠. 그게 이제 무상입니다. 삼법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갖고 그 무상한 것이 즐거운가 괴로운가? 항상 하면은 즐거울 텐데 괴롭지 않습니까? 그게 고통인 거죠. 그래서 무상하고 괴롭고 계속 변화하는 것이 이게 나하고 나의 것이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요. 내 몸에서. 숨이나 조금 뭐 길게 쉬었다 짧게 쉬었다 그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나의 자아라는 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무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디폴트 모드에서 이거를 자꾸 공부하시면 만약에 이거를 처음 대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고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또 첨가하면서 신수신법으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알파요 오메가고 모든 게 여기에 다 있습니다. 준비된 끝하죠.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궁금하신 거나 이해 안 되시는 거나 뭐든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런 건 더 환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하는? 다음에는 명상.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끝나갑니다. 거의. 명상 다음에 삼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거를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나오고 그다음 자동 모드 뭐 별의별 거 많은데 이제 그 한국말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물망상체라고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신수신법 하는데 명상하는데 뭐 꼭 신수신법이 아니라도 명상하는 데는 필수적입니다. 뇌과학에 대한 언어를 조금 이해하시면 굉장히
저 요새는 이제 이거를 멍 때리기로 해가지고 책으로 많이 판매되고 하는데요. 뭐든지 밝음과 어두움이 있지 않습니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마음에 안 좋고 막 그냥 괴롭고 이럴 때는 번뇌 덩어리입니다. 이건 업의 덩어리가 이쪽으로 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면은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배당해서 폭력적으로 되고 전쟁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가 신수신법을 해서 심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화가 된 상태에서 이성의 뇌로 들어가면 바로 지혜의 뇌로 변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금방은 안 되겠죠. 근데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으로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게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제일 오래 걸린다고 그랬듯이 하나씩 하나씩 하면 참 재미있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더 이상 뭐 없으니까 다음번에 뵙기로 하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나마스테.